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매우 소중한 직관력 중의 하나인 전략적 직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관이라 부르는 감각은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척 보면 그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윌리엄 더건은 자신의 저서 제7의 감각에서 평범한 직관, 전문가 직관, 전략적 직관 등 세 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직관이란 우리들이 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딱 마주치면 저 사람이 만약 나를 칼로 찌르면 장기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일련의 순차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직관력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 직관은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일에 숙달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능숙한 차량 정비사는 엔진 소음만으로도 차량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슷한 사례들에서 일정한 패턴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이 전문가 직관입니다. 전략적 직관은 이 두 개의 직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직관과 전문가 직관은 어떤 사태를 마주했을 때 그 당시에 떠오르는 직관력입니다. 이에 비해 전략적 직관은 오랫동안 고민하며 생각해왔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주는 마치 백열등이 번쩍 하고 켜지는 찰나와 같은 통찰력이 발현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전략적 직관은 전문가 직관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 직관은 항상 익숙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면서 순식간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직관력입니다. 이에 비해 전략적 직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결합되면서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관력이 언제 발휘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딱 떠오르는 것이 전략적 직관입니다. 전문가 직관은 전문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전략적 직관은 자기 스스로의 경험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에서도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략적 직관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창조물이나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피카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 아비뇽의 처녀들은 마티스의 인생의 행복과 아프리카 조각상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체파라는 새로운 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조각상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카소 작품의 이미지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카소가 마티스와 아프리카 조각상을 표절한 것일까요? 어떤 대상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영향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루오라고 불린 이중섭을 표절화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IT 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979년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를 방문한 스티브 잡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섬광과 같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컴퓨터와 GUI가 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도 그렇습니다. 단지 에디슨 이전에 누군가 전구를 발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에디슨은 그 연구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놓은 곳에서 출발한다고 자신의 연구 과정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천재에게도 하늘 아래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전략적 직관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고려시대 채무선이 화약을 만든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선이 화약을 활용한 대포를 배에 실어 진포로 침입한 왜구의 배를 격침한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선은 진포해전에서 한 포를 이용해서 500척에 가까운 왜구의 대선단을 괴멸시켰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한포를 사용한 해전이었습니다. 유럽의 최초 한포 해전인 레판토 해전보다 약 190년이나 앞선 해전입니다. 채무선은 전함의 갑판 위에다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를 최초로 결합한 전략적 직관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또한 탁월한 전략적 직관의 소유자였습니다. 왜군과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군의 뛰어난 직관력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나타나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면 출전하지 않는다. 적을 보아도 아군의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싸우지 않는다. 이런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이기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울돌목에서 13척의 전선으로 왜군의 133척의 전선과 맞닥뜨려 이겼습니다. 조선의 어느 바다, 어느 물대에 싸웠더라도 이길 수 없는 열세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울돌목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장군께서 알고 계셨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명량해전은 전략적 직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주는 장군의 전략적 직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주는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그에 비해서 장군께서 전사하신 노량의 바다는 장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물러가는 때와 그 바다, 피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출전한 장군은 전사하신 것입니다. 장군은 글쓰기에 능했고 전쟁 내내 일기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무장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는 장군이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직관이란 기존에 있던 사물이나 아이디어들이 결합할 때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지식이 결합할 때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서로 엮어낼 지식이 없다면 전략적 직관의 불꽃이 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여행을 통하거나 책을 통하거나 유튜브를 통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 얻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의 선반 위에 쌓아두어야 그들이 결합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검색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지식의 선반 위에 쌓아두지 않은 지식들은 결코 결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서와 여행입니다. 요즘은 지역 도서관의 수가 많아져서 이용하기가 아주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로는 도서관을 이용한 독서 취미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전략적 직관이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